지금부터는 이제 스타트이어의 투자 방법 이해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투자라고 하면, 주식에서 얘기하는 투자는 한 달부터예요, 한 달부터. 1, 2주 가지고 투자한다고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나눌 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눈다. 그러면, 단기가 3개월이고요. 중기가 6개월, 장기가 1년이 돼버려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제가 나누는 방법은 단기, 중기, 가운데 이제 제가 중장기를 하나 더 두죠. 이렇게 중장기. 그래서 가운데 이제 중장기를 이렇게 나누는 방식은 이제 지금 제가 나누는 방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한 20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이제 저는 보고서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보고서보다 좀 짧게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 시즌에만 살짝살짝 해주는, 그리고 이제 이 단기인데 물리면 이제 중기나 중장기나 장기가 돼버리는, 약간 이제 그렇게 되는 투자 방식. 그게 이제 이 단기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 3개월 이상이냐 아니냐로 이제 기간에 따른 분류를 하는 것 뿐이고, 이쪽이 이제 3개월 이상을 본다 라는 얘기는 보고서를 보겠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보통 투자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워렌 버핏을 이렇게 대표 주자로 앉혀 놓는 거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왜? 이미 증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매매법이 오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말로만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로 이렇게 얘기한 거를 누군가 듣고, 이제 들은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워렌 버핏 얼굴만 봐도, 굉장히 좀 나이가 좀 들었겠구나. 그죠? 근데 듣는 사람은 개뿔인 거죠, 개뿔. 이 사람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이 사람이 한 말을 지 멋대로 해석해버리니까 책이 이제 개판으로 나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쓴 책이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글을 써버리면 이 사람의 배경 지식이 개뿔이기 때문에 이제 좀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뭐 방법론 얘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뭐 개별 종목도 이미 저평가 우량주 공부를 하면서 세력의 평단가보다 아래에서만 진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하죠. 문제는 이제 시간인 거죠, 시간. 그래서 앞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이 중장기, 장기, 경기, 저항선 돌파. 어떤 저항선 돌파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있는 그 정도 이냐에 따라서 중장기 돌파를 한 애들은 저는 이제 단기로 가는 거죠. 단기로. 한 달 이내로. 중장기 저항선 돌파한 애들은 저는 단기, 한 달 이내로 가져가겠다. 끼케야 2달 하고 한 3개월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장기 저항선 돌파를 했다 그러면 중기 투자할 만하지 않겠냐. 경기 저항선 돌파를 하면 중장기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가지고 있을 만하지 않겠냐. 요 말을 이해하는 게 이 뒷부분인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다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죠. 경험. 여기서부터는 선긋기도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죠? 경인양행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열심히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때문에 그랬던 거죠. 얘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쫙 걷더니 선을 막 밑으로 긋고 막 했더니 이쪽에서 이제 눌림목이 나온 것처럼 보이고, 쟤는. 그리고 나서 돌파된 첫 돌파가 이쪽이었던 건데 또 눌림목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를.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지금 1년이 여기잖아요. 그죠? 1년이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네, 1년이 지난, 네, 1년 지난, 네, 지난 시점부터는 제가 투자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요 포인트인 거죠, 요 포인트. 눌림목이 지나고 난 이후. 네, 여기서부터는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냐. 여기서부터는. 뭐 스윙하고 싶으면 스윙하고,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하고, 네, 다 해도 되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찾았다면 내가 찾은 포인트가 과거에 어떤 포인트와 유사한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찾은 이 포인트랑 유사한 거 아니냐. 지금 이쪽 포인트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급등 패턴이 뜨면서 이렇게 이제 꺾어질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꺾어질 거고, 그죠? 그럼 내가 얘를 어떤 전략을 쓸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전략식이 필요한 거죠, 또. 매도에 대한 전략식. 내가 이제 이쪽 포인트를 찾았는데, 이 포인트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서 들고 있을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 라인을 이렇게 걷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들고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가 무릎이 돼 버린다고요. 여기가 어깨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산업이 필요한 거예요. 산업. 네. 대한민국의 산업 분석이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의 업종별, 업종별이 필요한 거예요. 업종별. 그 다음에 가치 투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필요한 거죠. 네. 한국에 맞는, 한국 실정에 맞는 그런 가치 투자가 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 그걸 소개를 한 거죠, 제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책을 이해를 했으면 하는 거죠. 고전이라고 불리겠지만 이 책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좀 두꺼워요. 근데 이제 한 하루 이틀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긴 한데, 처음부터 이 책을 권하면 이제 재미가 없죠. 근데 요 정도 책을 읽어주면 이제 재밌게 읽지 않을까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나름 머리를 쓴 거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장기였던 거죠. 장기 저항선을 돌파되는 애들을 왜 중기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 1년 이상의, 1년 이상의,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한 요 정도. 1년 이상의 이제 장기 저항선이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한 이후로 눌림목에서 왜 그 정도만 봤으면 좋겠냐. 중기라고 하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그 정도. 그 정도만 봤으면 좋겠다, 일단. 그리고 나서 왜 1년을 안 보냐. 여기서부터 1년 반이죠. 이렇게 되면. 팔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실컷 먹고, 나와서 또 먹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먹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오면 좀 약하니까, 빨리 치고 나오고, 한 달 정도, 한두 달 치고 나오고, 맥스 3개월이죠.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과거에 이미 얘기를 할 때, 그죠?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죠. 디테일하게 한번 본 건데, 여기를. 여기도 뭐 디테일하게 좀 봐봐야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들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나 뭐 1년 들고 있어봐야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뻔히 보일 만한 포인트가 어디냐. 포인트 찾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가지고 볼 거냐. 이렇게 보면 된다. 결론이에요. 결론. 이건 결론입니다.
저평가 우량주, 작전주, 테마주, 그 다음에 흑자 전환한 우량주.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 다음에 저평가 성장주. 얘는 뭐 실컷 하고 있죠, 지금. 성적이 되게 좋죠, 이쪽에. 그 다음에 작전주, 테마주도 성적이 되게 좋죠. 이쪽이 좀 삐리삐리 하고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잘 먹고 있으니까 계속 공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2400개 종목 중에 어떻게 나만의 종목을 딱 뽑아낼 거냐. 딱 뽑아낼 거냐. 이 저평가 우량주면서 저평가 성장주면서 작전도 있고 걔가 테마까지 끼면 얘가 왔단 거죠. 저는 걔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림 하나로 이제 설명이 바로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이 각각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이거 하나 공부하고 요거 하나 공부하고 이제 이게 뭔지 공부하고 요 하나하나씩을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쫙 펼치는 개념인 거죠. 펼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이해되셨죠? 어떻게 찾아내냐. 이민주 씨 역시 제가 좋아하는 서울대 출신의 항상 저는 서울대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얘네들이 공부도 잘하지만 정리도 잘해요.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정리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은. 보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단기, 중기, 장기, 뭐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 기술적 분석 막 해가지고 지선, 저항선 이런 공부들은 전부 다 스윙에서 배웠다고요. 스윙하면서. 매물대 차트가 뭐고 금방 차트가 뭐고 왜 이 포인트를 노리고 OBV는 왜 3개월 매집을 해야 되고 MACD는 왜 우상향인지 스토캐스틱이 알려주는 그날 왜 살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RSI가 50포인트를 돌파되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앞에서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차트에서 알려주는 이 매출액이 차트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 한 거죠. 안 한 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이 투자 방법 이해는 이 하나하나를 다 안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 수업이 진행이 돼 버려요. 이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의 공부는 앞에 이미 이 디테일 공부는 다 끝났다라는 이 큰 가정이 있는 거죠. 왜? 책을 벌써 몇 권을 읽었는데, 그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찾아보시면 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찾아보시면 돼요. 유동비율이 뭔지 궁금해요? 나한테 배우려고 하면 안 되지. 책에서 배우면 되고 네이버한테 물어보든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되신 거죠. 그죠? 네. 제가 형님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갑갑했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면서도 막 기가 빨리기 때문에 되게 힘들더라고. 예쁜 이 여학생들 가르칠 때는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제가 기가 상당히 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원턴을 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제 딱 보면은 척 하고 들어오시는 그 정도 단계. 아주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재료 파악에 이제 좀 관심을 더 기울이실 때가 됐어요. 재료. 하나하나의 재료. 이 작전주를 얘기하면서도 재료를 살짝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좋아하냐. 유상증자 중에서도 모든 기업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무조건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무조건. 그죠? 못 받아서 안달인 거죠. 그걸로 펀딩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펀딩 받는다고. 기업이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주면서 펀딩 받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큰 호재. 그 정도의 호재가 나타났다는 거는 그 기업에 뭔가 그래도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 돈을 낸 사람이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 가치를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 정도는 줘도 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을 한번 먹고 들어가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다. 그러면 그냥 10배는 그냥 날아가는 거고, 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하는, 그 사람 믿고 그냥 가는. 우리나라 또 정겨운 사회잖아요. 항상 매집돼 있냐? 매집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심리적 저점 상태에 있는 거냐? 네, 쫄리지를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회사는 안 망하니까 안 망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거고. 저평가 우량주 얘기는 넘어가고요. 저평가 성장주 이런 애들이 이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디테일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흑자전환 우량주 디테일 얘기인 거죠. 다. 그래서 단기 투자만 가능한 작전주인 거예요. 작전주는 3개월 이내에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망 없는 거죠. 그 이상은. 어떤 작전이 3개월 이상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깜빵 가죠. 보통. 한 달 내로 보통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라는 용어를 쓴 거죠. 단기는 한 달에서 3개월 미만. 그죠? 제가 정의를 할 때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테마. 계절 테마와 남북 테마 왜 좋아하는지. 계절 테마면서 남북 테마인 애들을 왜 좋아하는 건지. 계절 테마면서 남북 테마면서 정치인 테마. 저는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죠. 왜? 1년에 한 번은 날려주니까. 심리적 저점에서만 잡아요. 테마주든 작전주든 저는. 심리적 분석. 투자를 진행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본적 분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이 문제가 아니고 요 심리가 문제, 심리가. 어떤 심리가 문제냐? 평생 할 일이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재료. 요 재료 테마를 분석을 하는 게 요게 죽을 때까지 할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할 일. 요게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요게 하루 이틀 돼서 되는 일도 아니고. 대주주가 바뀌었어. 이게 재료인 거죠. 대표이사가 바뀌었어. 이게 재료인 거예요. 근데 바뀐 걸 봤더니 정치인이 바로 뭐 형이야. 테마가 끼는 거죠. 정치인 테마가. 특수관계인 이사의 형님이 안철수야. 뭐 이런 테마가 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이제 막 뉴스에 막 나오는 거죠. 안철수가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면서. 어떤 공시가 딱 떴어. 모든 공시는 다 테마예요. 제가 디파인은 다 재료라는 거죠. 재료. 그 모든 것들이 싸그리 몽땅 재료입니다. 싸그리 몽땅 재료.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 종목이나 제가 좋아하는 좋은 사람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은 사람들. 여기 보면 보고서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정기 공시 다 열어버리고요. 모든 공시를 그냥 전체 선택해버리고 모든 주요 사항 다 전체 선택을 다 한번 해볼게요. 지분 공시도 다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시도 다 하고요. 기타 공시 어디 갔어? 다 하고요. 외부 감사 요거 다 하고요. 펀드 다 선택하고요. 자산 유동화 다 선택을 하고요. 거래 다 선택을 해서 공정거래위 공시 얘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기간은 지난 1년이나 3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1년이 이제 원턴이니까 아니면 경기선 보겠다라고 하면 3년을 선택하시는 거고 1년 정도 선택해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밑에 이제 보고서들이 이렇게 총 18건 정도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이 정기총회 결과 보고서가 요게 재료 하나예요. 재료 하나. 요 내용을 보고
이 디테일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액, 예, 이렇게 이상 변동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내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열어놓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죠? 제가 뭐 이거를 몰라서 열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 재료가 뭔지가 써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일단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지 개부터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재료 분석을 할 때는. 그리고 나서 예제를 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요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작전 세력 하면서. 그죠? 예,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한국증권금융에서 이제 공시를 했는데, 제출인, 예, 누가 제출했냐. 좋은 사람들 말고, 코스닥 시장본부 말고, 그 외에 사람이 공시를 한 거. 예, 어떤 특정인이 공시한 거.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관심이 많죠. 그 자체도 관심이 많지만. 제가 왜 좋은 사람들을 보냐.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을 보세요. 오늘 시점. 예, 굉장히 이 지금 뭐 1,200~300원 할 때보다도 2배가 뛰어 있어요. 1년 전 대비. 시총이 2배가 된 거잖아요. 시총이 굉장히 작은 회사였다는 거죠. 예, 200~300억 정도 하는. 예, 그 정도 회사가 딱 좋은 거죠. 딱 그냥. 왜냐하면 보고서가 적거든요.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분석해 나가겠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예, 미친 짓이라고요. 이 삼성전자 열어볼게요. 일단 시총이 이렇게 큰 회사를 처음에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좋은 사람들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아까 2개 나왔는데 여기는 111개 나왔어요. 일단 숨부터 막혀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고서 하나 딱 열면 보고서의 차이가, 예, 장수 차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 차이가 그냥 최소 그냥 2배는 그냥 거뜬히 넘어가는. 시작 자체가 숨을 막히게 만들어버리는. 예, 이 회사는 분석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분석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사람도 그렇게 많고, 하여튼 엮여 있는 사람도 무진장 많고, 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출신 자체가 이 동네 출신이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예, 제 눈에 띄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많네요. 여기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예, 집에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내려가다 보면. 하여튼 그거는 예, 집에 안 가셨어야지. 그거는, 예. 더 아마 취득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볼까요? 보고자. 퇴임 아직 안 했어요. 예, 퇴임하셔가지고 보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사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 가시려고 하네. 집에 가시려고 하나 보네. 그런 갭이 나는 거죠. 예,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저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쫀지품입니다. 그래봤자. 예, 보시면 되고요. 왜 좋은 사람들이었고 어떤 거를 기준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지, 재료가 뭔지, 그러니까 전 종목 공통이 뭔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 종목 공통이 뭔지. 그거는 결국에는 다트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2페이지가 제공을 하는 거죠. 2페이지가. 2페이지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 지금 보고 계신 2페이지가 제가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요 페이지인 거죠. 요 페이지. 이해되셨죠? 네. 요 페이지가 제일 이제 재료의 기본인 거죠. 재료의 기본.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1년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페이지가 이제 지금 누락이 돼 있으니까 이 교재, 그러면 이 심리적 분석의 재료 분석을 뭐부터 어떤 식으로 여기에 이제 쓰려고 막 했다가 쓰다 만 거예요. 그냥 제가. 네. 그러면 한 페이지 그냥 더 만들면 되죠. 뭐 이렇게. 그죠? 심리적 분석이라고 하면서 기본적 분석이면서 심리적 분석인 거죠. 그죠? 다트니까. 그래서 재료 분석인 거죠. 재료 분석. 예.
이거는 이제 기본적 심리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재료 분석. 그래서 내용들 중에서 다트인 거죠, 다트. 그냥.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서 삽입 누른 다음에 스크린샷이라는 게 있어요. 스크린샷. 거기에 보면 화면 캡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큼 긁어서 이렇게 탁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창에다가 Shift 누르시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내려가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커서와 왼쪽 커서를 눌러서 가져가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재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료 분석. 이런 게 재료 분석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맨날 하는 게 이런 거죠. 빨간색으로 칠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긁어가지고. 이게 재료인 거죠.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안에 뭐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라는 게 있고요. 채우기 없음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형 윤곽선을 그리고 싶은 거고. 이해되셨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한 장씩 한 장씩 쳐 넣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건 재료 분석 얘기야.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살짝 코멘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트를 이용한 재료 분석 순서. 그래서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나갈 거냐?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나갈 거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파급력이 큰 애부터. 저는 항상 누가 제일 크냐? 이 재료 분석을 할 때 이제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기업이 제가 이제 예전에 아마 스텝 1 가이드의 이 초급 가이드 쪽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주식시장 모든 전 종목 상장 이후에 성장을 하기도 하고 초고속 성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 나오는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 우량주, 저평가 우량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초고속 성장주가 되고 초고속 성장주가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뭐 우량주도 있고 성장주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도주일 수도 있고 테마나 뭐 이런 것들이 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되기 위한 몸부림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재료를 찾는 게 좋다. 이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먼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쪽을. 그리고 나서 이쪽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감자나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말고 그냥 일반 배정 유상증자나 그러니까 이 증자 말고 증자 쪽 말고 감자 쪽 그리고 막 합병 이쪽은 합병이 이제 좀 주를 이루고요. 이쪽은 분할. 그래서 이제 재료 차이가 좀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재료 차이가 물론 돈은 다 돼요. 감자를 공부해도 돈이 되고 돈은 다 되는데 이쪽은 빵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빵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냥 그냥 공중분해.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안 좋아하는 게. 그래서 이쪽 공부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시켜요. 제가 이 수업 다 끝나는 이제 거의 끝 막바지인데 이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용어들은 제가 취급 자체를 안 했어요. 그죠? 희망적인 얘기들만 했죠. 이쪽만. 이쪽 위주로만. 왜냐하면 이쪽 용어는 알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저희 대상 종목에는 뭐 감자 당할 일도 없고요. 상패할 일도 거의 없거든요. 그냥 상패 조건식만 알고 있으면 알고 있기만 하면 그거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건식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거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식만 만들어서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패될 리가 없는 거죠.
예, 대전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막 하는 거죠, 그냥. 물타기도 막 들어가는 거고. 이 페이지가 이제 가장 첫 페이지에 이 초급 가이드 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들어는 봤거든요. 예, 근데 이해는 못 하시는 거죠. 이 페이지를. 이 페이지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무진장 많거든요, 제가. 이 페이지하고도 연동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다트를 이용해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게 있고, 이건 기본적 분석처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 심리적 분석에 해당되는 거죠. 모든 재료는 다 심리가 끼거든요. 낄 수밖에 없어요. 기대 심리가 자연스럽게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실적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급 가드에 있는 이 주식시장의 개별 종목 이해 초급 가이드 얘기를 좀 제가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 개별 종목 이해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이 PPT를 찾기가 쉽도록 이 PPT가 지금 28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PPT 28페이지 이렇게 좀 제가 적어 놓을게요. 왜 적어 놓는지는 아셨죠? 여기다가 이렇게 한 페이지 더 이렇게 삽입하는 것보다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얘를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재료 분석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타트 이어의 재료 분석.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다트.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거는 to 해서 좀 델리트를 하고, 제가 지금 지금 막 만드는 거를 몇 개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컨트롤 C 밑에 얘를 델리트 한 다음에 이 제목도 델리트를 해주고 컨트롤 V 해서 얘는 to 재료 분석 to 해서 얘는 개별 종목 이해인 거죠. 그래서 이 재료를 파악하는 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 무진장. 예, 이게 28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28로 좀 수정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 재료 분석 2번이고요. 눈에 거슬리는 거는 좀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앞에 이제 만든 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고, 이제 페이지 수는 계속 바뀐다라는 얘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왜냐면 지금 마지막 지금 이제 투자 방법 이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처음에는 한 페이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페이지, 그냥 한 페이지. A4지 하나. 그 A4지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되는 숙제인데, 보면은 한 사람씩 이제 해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사람은 요 사람인데, 제가 지금 PC가 바뀌면서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페이퍼 작성을 제가 꼭 시켜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스타트 히어. 이름도 뭐 깔끔하게 정했죠, 제가. 스타트 히어라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인지도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됐든 일단 지인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OBV의 2에 앞에서 이제 OBV에 대한 이 페이지도 이제 그 고급 쪽에 스텝 3, 그죠? 스텝 3 쪽에서 이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뤘던 얘기이기 때문에 OBV는 U마크가 매집이고 D마크가 분산인데, OBV는 70,
70일을 보는 지표. 그래서 3개월 매집은 필수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3개월 매집이 돼 있냐, OBV를. 매집이 돼 있으면 그 포인트가 날아가는 첫 포인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U마크 발생. 그래서 이제 U마크라는 것 자체가 이 매집이 일어날 때, 매집이 일어날 때 항상 이 U마크를 이렇게 그리는 걸 U마크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분산되는 형태, 이 분산되는 형태를 V마크라고, 이 D마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니까 저날, 저게 발생하는 그날을 잡아 놓으려고 했던 거죠. 이미 이제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이 시가총액별로 이 OBV는 별도로 좀 차이가 나는 개념이 있어서, 요거는 좀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 2천억 미만의 이런 회사들은 역대 매집이 다 돼 있는 게 좋아요. 3개월 뿐만이 아니라 다 돼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좀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은 3개월만 봐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매집이 됐는데도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렇게 막 한 사람이 막 위에다가 잔뜩 걸어놓고 안 풀어주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왜 안 날아가는 거는 이 사람 때문에 안 날아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6천 주 걸어오는 사람. 지금은 이제 막바지라 지금 이제 요 세 틱밖에 안 보이고 있는데 틱을 더 보게 되면 막 몇만 주 막 걸어놓고서 팔 생각도 없는 사람이 막 걸어놓다 보니까 좀 골치 아픈 거죠. 그 사람이 밑에서 사고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계산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시가총액 나누기 우리가 생각하는 PBR. 우리가 생각하는 PBR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BPS로 현재가를 나눈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BPS는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자본 총계라는 개념이 이거는 이제 일반 개념인데 여기에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 BPS 요렇게 계산식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네요. 더하기 이익연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이거는 최근 4분기 자본총계인데 최근 자본총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분기 BPS, 최근 BPS. 지금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온 개념이냐면, 저희가 이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엑셀식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PBR 계산을 할 때 계산식을 보시면 이 O5 나누기 BQ5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열어보려고 해요. 역으로 이제 추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달라고 하면 주니까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이 계산식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이 PBR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게 뭐냐면 이 O18에서 O18이면 저 왼쪽에 이제 있고 BQ18이에요. 그래서 BQ18이라는 거는 이제 BPS로 나누는 개념인데 이 BPS라는 애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대비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얘가 뭐냐면 이 BL18이 얘거든요. 이 자본총계. 근데
P18로 나눠버려요. 제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본총계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냐면 여기서 나와버렸어요. 가장 최근 분기 기준이거든요. 기준점이. 최근 분기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가진 재산 기준으로 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2, 4분기 지금 이제 2, 4분기가 되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딱 돼버리면 저희는 이 값이 바뀌어요. 저희는 바뀌거든요. 근데 증권통은 안 바뀌어요. 네, 증권통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증권통은 얘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예. 2015년 연말 기준으로 나온 자본총계, 그때 집계된 자본총계 가지고 계산식을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BPS 계산을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나온 PBR.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계산식을 만들어버리면 3개월의 차이가 이제 생겨버리잖아요. 현재 주가라는 게 이 작년 기준 이 자본총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 4분기 기준 자본총계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튜닝된 값을 이 3개월치 튜닝된 값을 나는 최신으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 EPS 역시 다르지 않아요. EPS도 보면 이 AY5거든요. AY5가 만들어지게 된 게 가장 최근 분기 4개를 합해버렸거든요. 가장 최근 분기 4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칸씩 시프트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4, 4분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 얘네들을 합해버린 거죠. 여기다가. 얘가 이전에는. 근데 작년 올 연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퍼개념이 다른 사람들, 그 증권통을 쓰는 다른 사람들은 2014년도 기준이었어요. 기준 자체가.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제 왜 이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지 이유가 그거거든요.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저는 주식을 바라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만 작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매일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 시스템화 하려고 지금 이제 하나씩 자동화 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이익여금이라고 잘못 표현된 부분이 보이길래 이제 이거 만들 때 생각 한번 삐끗 잘못하면 이제 여기에 계산식이 잘못 설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설명이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을 찾게 되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그럼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제가 박수 쳐드려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OBV를 왜 보는지, 이쪽보다는, 이 포인트보다는, 이 포인트를 공략하기보다는 이쪽 포인트를 공략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 OBV가 그러라고 해서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포인트를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이 포인트를 공략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이만큼 지금 헛수고한 거잖아요.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한두 달 있다 팔았으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 추세선별 매매법부터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트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